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제가 아이렌 주식을 30대부터 언급해드렸었는데요. 벌써 2주 만에 50대에 안착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특히 네비우스, 코어위브, 아이렌이 큰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갈 좋은 가격대라고 판단해서 다루게 되었었죠. 앞으로도 AI 인프라에 대한 핵심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도 좋아요와 알림 설정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최근 리서치의 핵심 위주로 계속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I 인프라 섹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은 AI 관련 주식들이 사실상 신앙처럼 흘러갔던 한 해였는데요. AI라는 단어만 붙으면 기대감이 먼저 가격에 반영이 되었죠. 2026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하이프가 월세를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즉 말로만 팔던 미래 가치를 실제 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에 접어든 것입니다. 특히 AI 인프라 영역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 업종의 본질은 전기세, 장비값, 그리고 막대한 운영비입니다. 비용 구조가 곧 경쟁력인 섹터이죠. 따라서 오늘은 단순히 차트를 쫓는 방식이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들을 구조를 기준으로 줄 세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교 대상이고요. 오늘은 세 종목 코어위브, 네비우스, 그리고 아이렌을 나란히 놓고 6라운드 실행력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회사 모두 AI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중요한 건 딱 하나죠. 누가 진짜로 남는 가치와 이익을 만들고 있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편한 결론을 드리려는 영상이 아니고요. AI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섹터입니다. 따라서 투자할 때 확신이 아니라 관리로 접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어위브는 분기 매출 13.6억 달러, 전년 대비 134% 성장했습니다. 엄청나죠? 네비우스는 1.46억 달러인데 성장률이 355%로 폭발적입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반면 아이렌은 2.40억 달러, 속도만 보면 제일 평범하거나 심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빨리 컸냐가 아니고 덩치나 속도는 얼마든지 외부 투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그 매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즉 매출의 질입니다. AI 인프라에서 매출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첫째, 임대 기반 매출입니다. 이는 GPU나 장비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빠르게 매출을 키우기 쉽지만 시장 조건이나 경쟁사의 가격 인하가 있을 경우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소유 기반 매출입니다. 전력, 부지, 데이터 센터 같은 기반 시설을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성장은 느릴 수 있지만 일단 인프라가 깔리면 비용 통제력이 생겨서 마진이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죠. 코어위브와 네비우스는 GPU나 장비를 임대 리스하는 성격이 강한 쪽에 가깝고 아이렌은 전력, 부지, 데이터 센터 같은 기반 시설, 즉 인프라를 더 강하게 소유하고 가는 쪽입니다. 결국 이건데요. 이제 벨로시티, 속도, 내구성 다릅니다. 2026년부터 시장은 폭발적인 속도보다 마진을 지켜주는 내구성을 훨씬 더 따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말하는 수치들은 최근 실적 공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 하나하나에 매몰되기보다는 이 숫자가 보여주는 기업의 방향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익성입니다. 코어위브는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7.8%,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반면 네비우스는 60%, 아이렌은 76%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순이익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면요. 순이익률은 정부를 예쁘게 만드는 지표일 수 있는데 현금 흐름은 생존을 결정합니다. 순이익률이 높아도 성급 계약금, 일시적인 비용 절감 구조, 혹은 회계상의 요인들 때문에 당장 숫자가 좋게 보이게 연출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들은 이런 회계 처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반드시 이 질문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이익이 비용을 모두 상쇄하고 현금으로 남아 쌓이고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수익성 숫자는 장식일 뿐입니다. 성장이 아니라 조달을 위한 쇼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라운드 3인데요. AI 인프라 경쟁은 가장 좋은 회사보다 가장 오래 버티는 회사가 결국 승리할 것 같습니다. 코어위브는 레버리지 FCF,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이 마이너스 187% 수준으로 잡힙니다. 쉽게 말해서 1달러 벌 때 2달러 가까이 설비 투자나 운영에 태우고 있다는 의미이죠. 외부 자본이 없으면 돌아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네비우스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182%인데 이는 단순한 운영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 투자를 위한 경고등입니다. 분기마다 외부 자본을 계속 끌어와야 돌아가는 구조라면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거나 냉정해질 때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이렌은 아직 FCF가 플러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현금 소모가 줄고 있고 인프라가 완전히 깔리면 규모의 경제와 함께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즉 자립을 향한 경로가 명확한데요. 따라서 2026년 투자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돈을 빌려서 생명을 연장하는 회사,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회사가 프리미엄을 받는 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AI 인프라 투자의 본질적인 해치가 나옵니다. AI의 인프라 해치는 단순히 엔비디아 GPU를 몇 개 확보했는지 혹은 기술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짜 해치는 비용 구조에서 나옵니다. 장기적인 마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바로 이것들이죠. 전력 단가와 냉각 효율, 공간 부지 확보의 용이성,
운영비의 안정성. IRN은 전력 부지 데이터 센터 운영을 더 강하게 소유하고 통제하는 방향입니다. 자체적인 발전 설비들을 활용하여 전력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죠. 반면 코어위브는 임대 기반 성격이 강해서 이 근본적인 비용 통제 능력 면에서 시장 상황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비우스도 혼합이지만 임대 비중이 크다면 비슷한 비용 통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I 인프라에서는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가 곧 해지다.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능력이 장기 마진을 결정합니다. 고객 얘기도 중요합니다. 코어위브는 고객 이름이 화려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고객의 이름보다는 그를 묶는 계약의 성질인데요. 단기 거래형 계약이면 AI 수요가 일시적으로 꺾일 때 빠르게 매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기 통합형 계약이면 매출의 지속성이 올라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RN은 마이크로소프트와 97억 달러 규모의 멀티이어 장기 계약이 묶여있는 구조로 보이고, 이는 단순히 GPU 시간을 단기적으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경계선은 그어야 하는데요. 장기 계약은 분명 강점이지만 특정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있다, 무조건 안전하다, 단순화해서 보기보다 리스크와 안정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죠. IRN이 최선이 아니라 덜 불안정하다 라 보입니다.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AI 인프라 투자는 성장률 1등 뽑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 1등 뽑기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세 종목 중에 구조적으로 덜 불안정한 쪽은 IRN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코어위브는 성장 폭발력은 강력하지만 임대 기반 비용 구조와 현금 흐름의 막대한 적자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죠. 네비우스는 높은 성장률은 흥미롭지만 현금 소모율이 너무 높고 앵커 고객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IRN은 소유 통제 장기 계약 기반이 강점이라 구조적으로 더 단단하지만 MS 의존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IRN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 하나만 남기면요. AI 인프라 투자는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고 마치 거친 황소 위에 올라타는 로데오와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섹터에서 답은 확신이 아니라 포지션 사이즈의 관리입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작게 들어가고 데이터가 쌓이면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리며 한 번에 몰빵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변동성으로 인해 최근처럼 강한 조정을 준다면 그때는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 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예언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다른 구조 분석으로 깔끔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과감 없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